닥터 월가입니다. 1부에서 신경계를 보셨다면 2부는 AI의 골격 메모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한 종목이 2028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고 계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진짜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샌디스크, 티커 심볼 SNDK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옛날 USB 만들던 회사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샌디스크가 아닙니다. 웨스턴 디지털, 즉 WDC에서 스핀오프 되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존에는 웨스턴 디지털 안에 하드디스크 사업과 낸드 메모리 사업이 섞여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사이클 호황이 와도 하드디스크 부분이 부진에 묻혀서 이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스토리입니다. 순수 메모리 기업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그 수익이 그대로 실적에 꽂힙니다.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월에 웨스턴 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던 샌디스크 잔여집은 582만 주를 545달러의 블록딜로 정리했습니다. 가격 상승을 방해하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샌디스크 주가가 상승으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BF, 하이 밴드위트 플래시, 고대 역폭 플래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려는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HBM은 다들 아실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 반도체입니다. AI 학습용 핵심 부품이고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AI는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론, 즉 인퍼런스도 해야 합니다. 챗 GPT가 여러분 질문에 답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추론입니다. 그리고 추론에 대한 워크로드는 학습보다 훨씬 큰 메모리 용량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HBF가 등장합니다. HBM 대비 8배에서 16배 큰 용량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추론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손잡고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HBM 표준을 잡았던 그 회사가 HBF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닥터 월가가 보기에 이것은 시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알파입니다. 그렇다면 HBF는 미래 이야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실적부터 압도적입니다. 샌디스크의 최근 분기 매출이 30.3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61% 성장했습니다. PS는 어떻습니까? 컨센서스를 77.65% 상회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거의 80% 더 잘 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 전체를 통틀어도 흔치 않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1.1%입니다. 메모리 회사 총이익률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판매 가격 인상이 원가 상승을 압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데이터 센터양 저장 장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실적입니다. 이제는 시장 진입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닥터 월가가 보는 확정적 촉매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12일 샌디스크의 블룸버그 500 지수 편입입니다. 패시브 자금, 즉 미국 인덱스 공모펀드와 ETF들이 기계적으로 매입합니다. 이미 발생한 이벤트이지만 후속 패시브 자금들의 샌디스크로 유입이 계속됩니다. 둘째, 3월 23일 코이런트의 S&P 500 지수 편입입니다. 모든 인덱스 펀드가 의무 매수합니다. 코이런트가 단순 성장주에서 필수 보유 종목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셋째, 4월 28일에 코닝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 60억 달러 계약의 실제 매출 반영 첫 분기입니다. 이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섹터 전체가 재평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넷째, 2026년 3월 OFC 컨퍼런스입니다. 코닝의 글라스웍스 AI 솔루션 같은 차세대 기술이 공개되면서 한 번 더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즉, 5월 지금부터가 이 섹터의 변곡점입니다. 닥터 월가는 항상 양면을 봅니다. 리스크도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우려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지출이 거품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에이컴 같은 건설 인프라 컨설팅 회사들의 백로그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것은 종이 계약에 쓰여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시멘트와 강철이 데이터 센터 부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중소형 성장주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우려입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샌디스크의 77% 어닝 초과 달성. 둘째, 코이런트의 334% 영업이익 성장 펀더멘털이 하단을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진입 기회이지 매도 사유가 아닙니다. 셋째, 고객 집중도입니다. 메타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단연 계약의 락인과 산업 방산 같은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단기 충격은 흡수됩니다. 다음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고 있는 목표가입니다. 닥터 월가가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케이스입니다. HBF 표준화 가속,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 시 월가에서 댐디스크는 $1,300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닝은 $164 저항 돌파 후 본격 리레이팅에 진입합니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케이펙스가 유지되면 연 15에서 20%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월가에서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베어 케이스입니다. 연준 긴축이 시작되면 장기 성장주 멀티플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시기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차트로 보면 샌디스크는 현재 $1,000 수준에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545는 이제 심리적 바닥입니다. $989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투자를 한다고 고려를 하면 어떻게 살까입니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과 알파로 구성한다고 하면 먼저 코어 포지션을 60에서 70%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닝,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대형주 위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투자의 기본 구성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알파 포지션으로는 30에서 40%를 고려해 봅니다. 코이런트, 샌디스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마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액션 플랜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샌디스크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에 분할 매수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셔도 될 듯합니다. 코이런트는 4월 28일 코닝 실적 결과가 발표가 되었기에 메모리 섹터의 강세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코이런트도 한번 눈길을 주면 될 듯합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므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손실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닥터 월가는 어떤 종목이 좋고 나쁘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 상황과 그에 맞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인프라 2.0은 더 이상 컨셉이 아닙니다. 실적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175년 된 유리회사가 메타와 $60억 계약을 따내고 메모리 회사 한 곳이 한 분기 만에 주당 어닝을 78% 초과 달성하는 시대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곡점을 늦게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신경계와 골격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닥터 월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